예, 서울은평가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처장님, 제가 지난번에 문제 제기했던 고사양의 실물 화상기에 대해서 오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시연을 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문제 제기했던 이유는 그 비싼 기계의 성능 등 화질이 나쁠 것이다라고 해서 문제 제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문제 제기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의료용으로 사용될 정도의 고사양의 제품이 지금 필요한가? 두 번째, 제품의 성능을 살리려면 고성능 빔 프로젝트나 모니터 등과 연계돼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고사양의 실물 화상기만 대량 구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논리적인가? 세 번째로 제품의 구매처인 회사가 여러 가지 의혹의 대상인 회사인 점을 포함해서 그 과정과 절차가 이상하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시연회만으로는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이 다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그 외에 추가적인 의혹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17만 원 정도에 팔리는 스위처를 한 13배 정도 비싼 개당 210만 원 정도로 구매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법원행정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지보수 등을 일체로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비싸게 구매했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내구연원이 5년에 불과합니다. 처장님, 핸드폰 사서 쓰시죠? 핸드폰 사서 쓰시죠? 네. 핸드폰이 만약에 내구연원이 5년인데 이 5년 동안 무상으로 우리가 수리해 줄 테니까 시가보다 13배 비싸게 사세요라고 하면 사실 거예요? 사실 거예요? 13배 정도 된다는 것은 13배 정도 됩니다. 네. 저희가 아마존에서 확인한 가격으로 비교해 보면. 아마존 제품이 우리나라 자, 제가 묻는 말에 일단 답변을 해 주시죠. 내구연한 5년입니다. 5년 동안 수리해 줄 테니까 13배 비싼 가격으로 사라고 하면은 사는 게 정상입니까? 새로 사는 게 낫죠? 고장났을 때. 자, 그리고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2017년에 유저당 400만 원대로 해서 원격 영상 솔루션 프로그램을 구매합니다. 한 20억 원어치를 구매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싼 프로그램을 사느냐 했더니 보안 때문에 그렇다라는 식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2016년 9월에 법원행정처가 배포한 재판부용 영상재판 매뉴얼을 보면요. 스카이프라고 하는 무료 프로그램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이미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안이 중요한 방위사업청 시스템도 유저당 4, 50만 원대입니다. 지금 정부가 구매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10배가 넘는 가격을 주고 구입할 수 있죠? 원래 재판은 공개된 거 아닙니까? 방위사업청도 40만 원대를 구매해서 쓰는데 어떻게 400만 원, 500만 원대를 구매해서 쓰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미 스카이프 같은 무료 프로그램으로도 가능하다라고 2016년에 입장을 밝힌 바가 있잖아요. 스카이프 외국 그 제품은 외국의 서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재판 내용이 그게 저장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원격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방위사업청 등 국내 다른 정부기관은 4, 50만 원대 프로그램을 쓴다는 말씀도 드린 겁니다. 자, 더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제가 더 이상하다고 얘기했던 게 이런 이상한 구매와 이런 사업 발주가 특정 회사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 거예요. 아까 금태섭 의원도 지적했지만 무슨 얘기냐면 2000년에 대법원 출신 공무원 남용희 등 6인이 차린 로 IT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사실상 전산 관련 사업을 독점해 오다가 2008년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되니까 로 IT라는 회사는 사실상 영업을 종료하면서 그 당시 회사를 설립했던 6인은 대법원에게 더 이상 전산 관련 사업 안 하겠다라고 확약을 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끝났나 봤더니 유테크 비전이라는 회사가 등장하고 이 회사가 2014년에는 이름을 드림 ICT로 바꾸는데 이 회사의 지분의 57%가 아까 제가 거론했던 법원 출신 공무원인 남용희의 부인이에요. 57%의 지분을 그 부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은 그냥 사원인데요. 월급을 대표이사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2천만 원, 월 2천만 원 받는데요. 월 2,200만 원씩 가져가고 있어요. 부인이. 사원인데. 그리고
이 드림 ICT라는 건물이 있는데 보면은 1층에 커피숍이 있는데요. 그 커피숍에 저희 의원실이 직접 가서 커피를 사 먹어봤습니다. 영수증의 대표자가 남용희로 나와요. 아직도 그 남용희라는 사람은 드림 ICT라는 이 회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법원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예, 언론을 통해서 본 바가 있고 다만 부인이 하는 거는 확인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이 바닥에서 알만한 사람들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저 회사가 어느 정도로 사업을 독점했냐면요. 2011년부터 약 165억 원어치의 계약을 맺는데 그게 9건이거든요. 8건을 단독으로 입찰을 진행해서 따와요. 그리고 투찰률이라고 아시죠? 네. 내걸었던 금액에 어느 정도 유사하게 써내는지를 보여주는 그 투찰률이 99.5%예요. 일반적인 거래업계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수치가 나옵니다. 이것은 사실상 내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예요. 그 점은 법원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95점, 99점 또 100점, 100% 되는 업체도 많이 여러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 이 남용이라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적받은 이후에 다시는 법원과 전산 관련 사업 안 하겠다고 확역을 했지만 그 부인이 대주주인 회사하고 계속해서 거래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남용이라는 사람이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정황들이 보이니까 확실하게 살피신 다음에 저한테 따로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 드림 ICT가 실물 화상기를 공급하는데 독점적으로 하게 된 그런 경위라든지 그런데 의혹이 지금 실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지금 철저히 따지려고 하고 있고 그밖에 아무리 전자법정이 범용성이 없다 하더라도 왜 독점적으로 계속 해왔을까의 의문을 가지고 지금 철저한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박주민입니다. 처장님,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임기 마지막 해인 2023년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스마트 법원 4.0 사업 현재 추진 중이죠? 그 완성 목표라기보다도 추진 그 계획을 중인 건 그렇게 맞죠? 세우고 네, 알겠습니다. 퇴임 다음 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뭐 소요 예산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3,054억이던데 맞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스마트 법정이 과연 뭘까 저도 궁금했는데 중앙일보 기사에는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오지 않아도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어디서든 재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거 맞나요? 그런 것도 포함된 것이고 그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네. 법정에 이제 직접 오지 않아도 되는 스마트 재판, 스마트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봐도 뭐 공개 재판주의라든지 출석주의, 구술변론주의 같은 헌법이나 소송법제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법 개정이 되지 않고서는 사실상 가능하지 않은 사업이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법 개정이 있지 않고서는 가능하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해보겠다라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대략 한 58% 정도가 부정적이다라고 답변을 했더라고요. 맞죠? 그게 3,054억 원 맞지만은 그 영상재판 구축하는 비용은 29억인가 그래밖에 안 됩니다. 0.1% 정도밖에 네, 안 됩니다. 뭐 그리고 그 영상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민사소송법에서 현재 그 영상 정연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중앙일보에서 보도했던 거 그리고 방금 소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런 구상도 포함된다고 했던 그 구상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헌법이라든지 소송법제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그건 인정하셨고 그래서인지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한 58% 정도 신중해야 된다 부정적인 답변을 했고 이것까지는 다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관련된 법이 바뀌어야 되고 하는 사업에 집중하거나 예산을 많이 투자하려고 노력하시는 것보다 아까 이완영 의원님이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현재 법관 숫자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현재 국민들이 받고 싶어하는 재판은 스마트한 재판이 아니라요. 판사들이 정말 애정과 정성을 쏟는 그런 재판입니다. 그래서 판사 수 늘리는 것부터 같이 저희 의회와 같이 노력을 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하는 작업들을 먼저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그 질의에서 여러 차례 좀 반복이 되면서도 수치가 좀 달라서 확인을 좀 하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사법농단 관련돼서 압수수색 영장 뭐 기각률이 90%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80%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 의원실에서 봤더니 압수수색 영장 관련돼서 전부 기각된 것이 27.3%고 일부 기각된 게 72.7%라서 제대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은 사실상 0건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처장님이 아시는 바에 따르면 어느 수치가 맞는 겁니까?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는 뭐 수십 개, 수백 개 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네. 하나 기각할 수도 있고 하나 발부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걸 판단해서 일부 기각된 것을 해봤더니 한 72.7% 정도가 다 일부 기각이 돼서 전부 온전하게 발부된 영장은 0건이다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확인해서 나중에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사법농단에 관련된 질의를 좀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데요. 먼저 전교조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완영 의원님도 여쭤보셨는데 최근까지 계속 얘기됐었던 것은 법원에서 법원행정처 판사가 전교조 관련된 소송에서 서면을 작성했고 그것이 청와대를 거쳐서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다시 법원으로 제출됐다라고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일보에서 보도한 것은 이완영 의원님 말씀대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게 아니라 청와대가 작성한 걸 법원행정처가 검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자, 법원행정처가 작성해서 제출됐다 그러면 굉장히 큰일이지만 청와대가 작성해서 법원행정처가 검토해주면 별로 큰일 아닙니까? 뭐 상대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그것도 잘못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의 로펌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해서 서면을 검토해 준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좀 분명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조선일보 관련돼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관련된 문건이 조사하는 과정에 여러 건이 나왔고 실제로 조선일보가 비슷한 내용의 칼럼들을 실었다라는 것은 보도로 수차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그 기고를 했던 사람이 다른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법원 행정처 요청에 따라서 한 거 맞다. 글을 보내오더라 나한테. 근데 내가 보기에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좀 고쳤다. 이런 얘기까지 다 언론사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법원 행정처가 조선일보와 얘기해서 칼럼이나 사설을 싣게 했다. 이거는 당사자들도 저렇게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니까 맞는 걸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다 얘기를 했어요. 언론사에. 법원 행정처에서 글을 보내왔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난 조금 고쳤다. 근데 그게 실렸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면은 법원 행정처하고 조선일보가 얘기해서 원하는 내용의 칼럼과 사설을 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저 창구 역할을 했던 분이 법원 행정처에 누굽니까? 조사 단장 하셨잖아요. 단장이자면 그 200페이지가 되는 그 세세한 내용을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조선일보와 저 작업을 했을 정도면은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저런 식의 작업을 했었다면.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사법 독립을 침해한 그런 사례로 안 봤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조사단에서는 실질적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 문서만 검찰에 넘겨줬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음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